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년기 건강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근감소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계단을 오르거나 장을 볼 때 더 힘들어진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또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평소보다 더 자주 피로를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노년기 근감소증의 정의 및 중요성. 먼저, 근감소증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세계보건기구는 근감소증을 60세 이상 인구의 약 10%에서 발생하는 주요 건강 문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80세 이상에서는 50%까지 증가하는데, 이는 곧 우리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의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감소증은 낙상 및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노년기 환자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심한 경우 독립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만성질환의 악화를 초래하고, 의료비용 증가와 같은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원인 및 위험 요인. 그렇다면 왜 근감소증이 발생하는 걸까요? 주된 원인은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 같은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근육 합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신경근 기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섬유와 신경의 연결이 약해져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은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거나 영양소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근육 유지가 어렵습니다. 만성질환, 예를 들어 당뇨병, 심장병, 만성폐쇄성 폐질환도 근감소증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외에도 유전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족 중 근감소증을 겪는 분이 있다면 유전적으로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매일 얼마나 운동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근감소증의 예방에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셋째, 증상 및 진단 방법. 근감소증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증상은 근력 약화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어지거나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져 쉽게 넘어지거나 체중 감소와 함께 근육이 소실되는 것도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진단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신체 계측을 통해 체중과 신장을 측정하고 BMI를 계산합니다. 근육량 측정은 생체전기 저항 분석이나 이중 에너지 X선 흡수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력 측정을 위해 악력 측정기나 다이나모미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체 기능 테스트로는 걷기 속도 측정이나 일어나 앉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근력을 측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손을 쥐어보고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느껴보세요. 이는 우리가 근감소증을 자가 진단하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넷째, 근감소증의 예방.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운동입니다. 특히 저항 운동은 근력 강화와 근육량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덤벨을 이용한 근력 운동이나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같은 운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산소 운동도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연성과 균형 운동, 예를 들어 요가나 태극권은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양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와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단백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거나 필요시 단백질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칼슘은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모든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퀴즈.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답은 체중 1kg당 약 1.2g의 단백질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이라면 하루에 약 84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체내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은 회복과 재생을 위한 필수 요소로 근감소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치료 및 관리 방법. 이미 근감소증이 진행된 경우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약물 치료가 한 가지 방법입니다. 호르몬 대체 요법으로 테스토스테론이나 성장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단백질 보충제나 아미노산 보충제도 도움이 됩니다. 물리치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개별 필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통해 근력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근감소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해보세요. 이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과 커뮤니티의 정서적 지지는 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이 함께 운동을 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한 의료 서비스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노인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기 근감소증의 정의부터 원인, 증상, 예방 및 치료법까지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량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과 독립성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영양 관리,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